안녕하세요. 주유변수입니다. 주님들과 바이든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제 금요일장 바이든셀의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한 번도 쉬지 않고 얘가 등산을 해온 겁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러다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산 정상이 아니라 휴게소입니다. 지리산 휴게소에서 따뜻한 라면에다가, 컵라면에다가 김밥 한 번 좀 먹고 더 올라가기 위한 숨고르기 구간을 오늘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과연 이 주식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는 것보다는 이 이면에 숨겨진 본질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과연 얘가 떨어질 수 있는 구실이 있느냐? 냉정하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얘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구실이 있느냐만 우리가 촘촘하게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얘는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가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면에 숨은 것, 떨어질 수 있는 구실이 있느냐 냉정하게 요거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우리가 어떻게 좀 챙겨 나가야 될지 오늘 영상 이 두 가지 떨어질 수 있는 구실과 가격적인 전략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성장통입니다. 왜냐면은 자, 여러분들 현대로템 아시죠? 현대로템이라는 주식이 아시다시피 이제 K2 전차, 자, 방산주잖아요. 자, 근데 얘가 이 방산주이기 이전에는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아셨겠지만은 떴다방처럼 반짝하고 사라지는 대북주였습니다. 대북주. 이 2018년에 이제 뭐 계속 올랐죠. 예,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얘는 대북주로만 시세를 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다? 체질을 바꿨잖아요. 바이든셀처럼 체질을 바꿔서 이러한 진통 과정을 겪으니까는 요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장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실을 좀 더 보면은 이제 사실상 이 P밸류 값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정말로 약이 효과가 있는 게 맞냐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 보이는 것을 P밸류 값이라고 하는데 0.0347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수학이 증명을 한 겁니다. 숫자가 증명을 한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바이든셀이 이제 림프종 치료제가 이제 세포 치료제지 않습니까? 세포 치료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은 부작용이거든요. 어떠한 부작용이냐면은 사이토카인 폭풍.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절 때 코로나 치료제 맞으면은 막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났던 사람들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그런 부작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금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내년 2월에 사실상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한다라고 했죠. 이거는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를 안 내줄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 2월 허가 신청 이거는 그냥 행정 절차일 뿐이다. 행정 절차일 뿐이지 사실상 프리패스 티켓을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이 사실상 이유 없이 그냥 밀리기 때문에 야 이거 이제 급등 주니까는 끝났다라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는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약의 가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구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어차피 뉴스 검색하시면 여러분 다 이렇게 아실 텐데 NK T세포 림프종은 오히려 서양인보다 동양인이죠. 동양인에게 훨씬 많이 발생하는 풍토병이에요. 림프종병이라는 게 풍토병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 뭐 화이자나 머크보다 오히려 중국 제약사들이 동양인에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약에 분명히 목숨을 걸 거예요. 바이든셀 치료제에 있어서 목숨을 걸 겁니다. 왜냐? 중국 환자 수가 우리나라의 30배, 환자 수로 따지면은 1만 명 이상이에요. 시장 규모만 최소 1조 원이 넘습니다. 바이든셀의 치료제 국내용이 아닙니다. 전국체전이에요. 국내는. 이 완벽한 데이터 얼마나 나왔습니까? 생존율이 95%거든요. 중국 파트너사와 기술 수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은 주도권, 칼자루는 바이든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셀 입장에서도 야 너네 중국 애들 환자들 살리고 싶으면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우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령이죠. 보령. 지금 이제 이 지분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령이 이제 가은병원과 0.01% 차이로 지금 2대 주주잖아요. 보령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암제 명가입니다. 이들이 이제 2027년부터 판매를 맡기로 했다는 것은 바이든셀의 치료제는 팔린다라고 검증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보령 쪽의 유통망에 승인되자마자 바로 태우는 거잖아요. 바로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어가지고 매출만 따박따박 지금 챙겨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본질은 뭡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좀 봅시다. 가격적인 전략 세워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오늘 주가 급락의 주범입니다. 이놈들이 주범이에요.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이 마우스 버튼 하나 눌러서 매도하는 거거든요. 이미 세팅한 알고리즘대로 매도세가 마우스 클릭 한 방에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장 막판에 매수로 바뀌었죠. 자, 근데 잘 보시면은 이게 한 12시 전이었죠. 12시 전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찍혔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알고리즘 매도세가 쏟아진다라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훼손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 알고리즘 매도는 정해진 물량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 포인트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매도는 입력해 놓은 값을 그대로 추종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AI가. 자, 그렇다 보니까는 입력한 값은 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처럼. 물량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물량은 이미 오늘 거의 다 나온 상황이고, 여기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건강한 조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이젠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단기 투기 자본에서 장기 가치 투자로 지금 이동 중인 성장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등주가 추가적인 이 구간에서 대시세를 쓰려면, 큰 그림을 여기에서 다시 쓰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될 조정입니다. 제가 앞전에 아까 현대로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현대로템 보시면은 얘가 항상 대북주로만 시세가 나왔단 말이야. 2018년 정도 차트를 보시면은 대북주, 이제 뭐 그 트럼프랑 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났을 때 대북주로만 시세 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꺼져버렸어. 그러다가 얘가 이제 K2 전차 이 모멘텀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가치주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전의 과정은 뭐였습니까? 성장통. 근데 바이든세는 이 정도의 과한 낙폭은 상식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셀이 사실상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고 한도가 있다 보니까는 쏟아낼 물량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매수로 이제 반격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KT 세포 림프종 완전 관해잖아요. 따지고 보면 바이든셀이 완전 관해다 보니까는, 완전 관해가 뭐예요? 그냥 아예 이 헛것을 새 것처럼 만들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불변의 진실이고, 프로그램 매도 따위가 사실상 이제 뭐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현황을 보시면은 14시죠. 14시 정도에 매도세가 막 쏟아졌어. 그러다가 장 막판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로 반전이 됐잖아요. 자, 이거는 나올 물량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올 물량 다 나왔으니까는 오늘 아래 꼬리 잡았고, 나올 물량 다 나왔으니까는 뭐예요? 쏟아낼 물량 다 한도가 있으니까는, 한도대로 물량이 다 나왔으니까 매수로 반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보시면은요, 얘네들이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갔어요. 그렇죠. 27만 주, 뭐 27만 주 이렇게 있었잖아요. 25만 주. 자, 비중을 줄였습니다. 5만 주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12월 11일부터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바이든스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상 프로그램 매도세 다 빠졌다라는 반증이고, 매수로 지금 이제 반격이 들어온다라는 반증이고, 극단적인 조정이 안 나온다라는 반증도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만약에 이제 시장이죠. 시장이 뭐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얘도 이 조정을 추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바이젠셀의 본질적인 악재로 성립이 되는 조정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정밀한 타점을, 송곳처럼 뾰족한 타점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포인트 자체가. 그래서 공부방에 바이젠셀 주주분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제 정말 많이 들어오셔서 일단은 오늘 매수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매수 신호 드렸고, 얼마에? 보시죠. 이 자리 들었어요. 12,500원을 기준으로. 이 이하로 일단은 매수 들어가셔라. 칼 같은 저점은 뽑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칼 같은 고점 매도 하기 힘들어요. 그냥 이 저점의 기준이 되는 쯤, 이쯤에서 이 이하로 분할 매수 신호 드렸는데, 여기에서 만에 하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은 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많이 매수해봤자 2번입니다. 정말 많이 매수해봤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도
5인 체제로 운영이 된다 말씀드렸고, 증권가 출신들 정말 가격 타점 이 송곳처럼 뾰족하게 잘 잡는, 이 잘 잡는 이런 지금 이제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노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그 이제 뭐 다 내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저점을 잘 잡는다라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방에서는 주주분들께 이 밥상에다가 반찬 다 차려드린 거예요. 다 차려드려서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 숟가락 딱 주셔가지고 푸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다 차려놓은 거예요. 지난 8월 달에, 8월 22일입니다. 여름에. 자, 여름에 나우로보틱스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호가창까지 이때 다 찍어드리는 겁니다. 증거자료로. 나우로보틱스. 로봇주죠. 자, 나우로보틱스를 이제 브리핑 드린 게 뭐냐면은 주주분들이 손해가 극심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8월 달이었으니까는. 자, 이때 8월 28일이니까요. 8월 22일입니다. 8월 22일이 언제였냐면은 요때였어요. 요때. 여러분들. 요때. 8월 22일이. 요때. 주가가 보통 조정이 나오면은 반등 주면서 밀리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숨도 쉬지 않고 주가를 이렇게 고점 대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손실 극심한데,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저희 이제 5인 체제로 운영되니까는 증권가 출신 분이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은, 나우로보틱스 주주분들 평균 단가 17,000원 이하로 맞추셔야 된다. 정말 못해도. 17,000원. 이날 말씀드린 거예요. 8월 22일 날 반등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쭉 올라가고 9월 달에 상한가 때리고 이런 식으로. 딱 반등하기 전에 이 타점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잡아드리는 거니까는 가격적인 전략도 여러분들 공부방에서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반등이 나오면은 얼마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같이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상단에 보이신 제 개인 번호로 공부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공부방 링크 남겨드릴 텐데, 문자로도 가격 전략 남겨드릴 거예요. 문자로도. 그리고 지금 공부방은 실시간 수급 같은 것도 항상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젠셀 특허반이에요. 바이젠셀 주주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바이젠셀을 우선적으로 좀 브리핑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선점하셔가지고 다음 주 반등분 남들보다 먼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이젠셀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여러분들 돈을 잃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거나 하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손절을 자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손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자,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정말 가장 비싼 수업료는, 저도 주식 경력이 대략 한 15년 정도가 됩니다. 많진 않아요. 근데 내 눈앞에 뻔히 터진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쳐버린 그 기회 비용이 저는 가장 비싼 수업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황제주 하나만 타면은, 아니 뭐 손절 본 것만 복구하겠습니까? 계좌 앞자리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회 비용이 가장 큰 이 수업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하나 드려볼 테니까는 요거 가지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2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